첫 번째 뉴스부터 가보죠. 주민센터 찾아와서 분신 시도. 자, 제목부터 좀 후덜덜한데요. 그렇게 끔찍한 영상은 아닙니다. 함께 보시죠. 자, 부산의 한 주민센터 정장 입은 저 남성 주목. 자, 몸에 막 뭘 뿌리고 있는데 바로 인화물질입니다. 예, 경찰이 당신 하지 마! 해도 라이터까지 켜고 계속 위협. 자, 그때 바로 경찰과 저 옆에 있는 직원들 소화기 발사! 아주 그냥 소화액으로 샤워를 시키듯이 계속 발사. 자, 결국 검거 완료했습니다. 자, 저 남성 왜 분신 시도를 했다고 합니까? 네, 여기가 주민센터잖아요. 이 남성이 본인이 생각한 이 기초생활수급 수령액이 있었는데 그보다 적게 받게 되니까 불만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주민센터 직원들이 불친절하다고까지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제 오후 3시 48분쯤 부산 진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분신을 시도한 이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보충용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몸에 불을 붙이려고 했는데요. 이 경찰이 소화기를 뿌려서 제압을 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경찰은 해당 남성을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이어가보죠. 위험천만 아찔한 출근길입니다. 자, 위험천만한 순간 영상 보시죠. 자, 출입문 열고 쉥 달리는 지하철. 무슨 일인고 했더니 바로 문이 고장난 겁니다. 자, 출근길 그렇다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게 저렇게 안전막을 치고 직원 2명이서 몸으로 막고 오라이 한 거죠. 너무 무서워. 이러다 다 죽어. 양 변호사님. 네. 안전막이 보면요. 바람에 펄럭이기까지 하는데 직원분들도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저게 지난 23일 날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하철 7호선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동차가 문을 열어놓고 달린 거예요. 전동차 출입문 한 곳이 고장이 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하철 역무원 한 분하고 사회복무요원 2명이서 이렇게 아이고야. 안전막을 들고 4개의 역을 통과할 동안 저렇게 세상에.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물론 출근 시간대 지하철 이용자가 많다는 거를 고려해서 저분들 저렇게 고생하신 건 알겠는데요. 안전을 위해서라면 저 칸은 비워두고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렇죠. 싶어요. 부득이하게 운행을 하더라도 아무리 7시 때면 그래도 그렇게까지 몰리진 않았을 텐데 조금 걱정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직원분들이 저 문 위에다 탁 몸으로 사실상 이렇게 틀어막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무리 뭐 이렇게 천막을 쳤다고는 하지만.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이어가죠. 아랫집에 비둘기 우글우글입니다.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은 결국 이 노랫말이었을 뿐일까요? 그런 비둘기도 많아지면 공포가 됩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 창밖을 내다봤더니 비둘기, 아래층 실외기의 비둘기가 그냥 꾹꾹꾹꾹 무슨 일인지 그냥. 자, 아이고 때로 몰려와가지고 덩도 싸놓고 가고 또 실외기의 이게 봤더니 말이죠. 실외기 위에다가 아래층 주민이 비둘기들 먹으라고 이렇게 밥을 놨더니 여기 맛집으로 소문나가지고 비둘기들이 그냥 때려왔다가 배를 채우고 이렇게 호도도도도도 또 날아가는 겁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하면서. 자, 박 변호사님. 그렇죠. 근데 비둘기도 저렇게 때로 몰려다니면 이거 좀 공포스럽잖아요. 공포스러운 것도 있고 또 뭐 배변이나 이런 것들이 배설물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장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비둘기 먹이를 주는 거기 때문에 비둘기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왜 이런 것 가지고 밥을 주는데 간섭을 하느냐라고 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어떤 배설물이라든지 아니면 비둘기가 막 몰려다니면서 정말 피해나 위해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조금씩 양보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법적으로 따지는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타인한테 피해를 주는 거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먹이 주는 것들을 조금 자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보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말씀처럼 교수님, 이게 진짜 동물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말이죠. 이게 참 그렇단 말이죠, 이게. 실제로 이제 현행법상에서 이제 비둘기에게 먹이 주는 그 행위에 대해서 그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다만 이제 유해 집 비둘기 피해 방지를 위해서 자치구별로 번식 제한을 위해서 알이라든가 둥지를 제거하거나 또는 인위적으로 먹이 주기 금지니까 사실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아파트에서 저렇게 하면 그 밑에 있는 모든
그 주민들이 피해를 갖다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외국에 한번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평화의 상징이라 그러는데 예. 거기 있는 사람들이 flying rat이라고 날아다니는 생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설물에 인간에게 엄청나게 해로운 그 세균 바이러스가 있어요. 아하. 그리고 이제 털 속에서도 이게 조금만 어떤 그 알레르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사람이 어떤 그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감기, 오한, 발열, 구토 아이고야. 여러 가지 그 인간에게 해로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분이 만약에 먹이를 주려 그러면 바깥에 나가셔가지고 단독 주택에서 그렇게 하시면은 그나마 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으로 가보죠. 빚내서 명품 패딩 사야 점점점.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사연.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얼마 후가 아내 생일인데 이 아내가 명품 패딩을 선물로 원해서 고민이다 이런 사연입니다. 이 남편이 고민하는 이유는 이 남편이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인데요. 일이 많이 힘들어져서 2년간 빚을 많이 졌다고 합니다. 또 얼마 전인 10월에도 추가로 대출을 받은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 때문에 카드값 내기도 빠듯한 상황인데 그런 와중에 이 아내가 바라는 건 200만 원 넘는 명품 패딩이었다는 겁니다. 이 아내는 9년간 결혼 생활을 했는데 그동안 남편이 명품백 하나 사준 적이 없지 않냐 이러면서 고집을 부린다고 하는데요. 평소에 이 아내가 과소비를 하는 성격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남편은 고민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렸던 부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자, 결혼 생활 온 9년 차 네가 명품백 하나를 사주길 했니? 뭘 했니? 몸 망가지기 전에 쓸만한 패딩 하나 좀 사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싫으냐? 남의 편아 동그라미. 아, 야, 이자연 기자는 왜 자꾸 이렇게 소수 의견을 낼까요? 와,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X. 아, 예, X. 뭐 이거는 다른 얘기가 필요 없습니다. 200만 원 이걸로 그냥 가름했는데요. 아, 자, 우리 박 변호사님. 아마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질문에 보면 과소비 성향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안 사정에 대해서 지금 아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패딩을 사달라.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뭐 이번에 한해서는 그 200만 원 다음에 좀 더 벌어서 메꿔 놓으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는 아내한테 정말 뭔가 다른 이유가 저는 있을 것 같아요. 나쁜 건지 좋은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한 번쯤은 사주세요. 예. 한 번쯤은 제발. 아우, 우리 박 변호사님은 진짜 사모님한테 아낌없이 쏘시잖아요. 보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 생각해서 쏘고 있습니다. 예. 생각하고 아, 근데 진짜 사랑하는 지금 만큼. 댁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이 이 부부끼리 지금 이 사건 반장 보고 계시면 막 진짜 엄청난 막 경론이 벌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 자, 교수님. 제가 볼 때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친구들하고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얘기를 했더니 친구들이 야, 너 그렇게 9년 동안에 하나도 받지 않으면 그 버릇된다.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아마 뭔가 이번에 결심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9년 동안 하나도 안 해드렸으니까 한 10년으로 치고 한 1년에 한 20만 원 정도 해가지고 200만 원 정도는 제가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 얘기 나왔지만 원래 이분이 과소비를 하는 사람 같으면 저도 X를 했을 텐데 원래 과소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하고 20주년 때 또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교수님 오늘 퇴근해서 이제 집에 가시면은 참 또 사모님한테 또 당신 말이야 이러면서 또 한 소리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거는 각자 집안 그 상황에 맞도록 예.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안 넘어오시네요. 자, 우리 양 변호사님. 저는 그동안의 아내분이 뭔가 좀 맺힌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웠고 과소비도 안 했고 남편과 함께 굉장히 알뜰하게 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심리적으로 뭔가 좀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지경에 좀 이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고민을 짧은 시간이지만 좀 했거든요. 저는 이 아내분이 막상 남편이 좋은 데 가서 사주겠다고 하면 거기서 마음을 접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좀 크게 혹시라도 만약에 정말로 써야 되면 쓰고 나면 또 앞으로도 뭐 10여 년, 20년 같이 함께 잘 아껴 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 연일 소수 의견을 이렇게 내고 있는 우리 이자연 기자. 아니, 네, 저는 사실 이게 집에 빚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빚이 남편 빚이 아니라 집안 빚이고 같이 갚는 빚인 건데 그 상황을 생각 안 하는 게 아내분이 좀 약간 철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패널분들 그 변호사님 의견을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 과소비를 평소에 안 해왔고 뭔가 맺힌 게 있고 막상 사준다고 하면 싫어하실 그런 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비겁한 변명 같습니다. 또 말을 그렇게 또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마지막 뉴스 또 이어가 보죠. 승부 예측 한국 대 우루과이입니다. 자, 오늘 밤 10시죠. 첫 경기입니다. 자, 그런데 인공지능 AI가 우루과이전 앞두고 이런 예측을 했다는데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자, AI가 예측하는 승리 국가. 무려 우루과이 70% 이게 아이고 참. 자, 3번의 그 예측을 했더니 아이구야 계속 우루과이 3승입니다. 자, 토토 박사 우리 양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갑자기 토토 박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1%밖에 안 된다고 전망을 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그 축구 전문가인 해설위원들의 예상은 좀 다릅니다. 박수영 해설위원 1대0, 이승우 2대1. 그다음에 조원희 해설위원 같은 경우에 독일 일본 경기 결과까지 정확히 맞추는데 이분은 무승부나 혹은 대한민국이 2대1로 앞설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요. 저는 그런 통계를 본 적도 있어요. AI 예측 결과 패배할 것으로 알려졌던 경기가 뒤집힌 경우가 42%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코 이게 완벽한 예측이라는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희망을 갖는다면 세계 축구대회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패널분들이 생각하는 오늘 경기 예상 스코어. 자, 4분 중에 말이죠. 예상 스코어 제일 실제 결과가 근접한 분에게는 메가박된 관람권, 좋은 데서 영화 보시라고 더 부티크 제 사비로 드리겠습니다. 제일 동떨어진 분에게는 다음 출연 때 벌칙. 자, 준비되셨죠? 자, 그럼 스코어보드 올려주세요. 와우. 이야, 이제 2분씩 딱 잡아야겠죠, 카메라를. 일단 이자연 기자 2대1승. 우리 양 변호사 3대2승. 자, 다음 2분. 우리 오 교수님 충격적입니다. 예. 자, 잡아주세요. 2분. 예. 좀 잡아주시죠. 예, 오 교수님 1대3 대한민국 패배. 아니, 우리 또 박 변호사님도 1대2 패배. 이쪽은 패배고 이쪽은 승리네요. 예. 딱 나뉘었네. 절묘하게. 바람은 반대입니다. 예. 제가 틀리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미 낙장 불입 틀리기를 바라는데 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진짜. 예, 틀리길 바랍니다.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1대1로 비길 거라 그랬는데 아까 그 AI 그걸 제가 사전에 정보를 미리 열람한 그 효과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저도 한국 사람으로서 이기기를 바라죠. 그러시군요. 끝나셨나요? 알겠습니다. 자, 이게 말이죠.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게 세계 축구대회에서 실제로 막 차고 노는 그 공이랍니다. 예,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 제대로 못 드리는데요.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